박미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장관에게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이 신체적 속박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 귀국하고 향후 재입국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영사가 잇따라 교체되거나 사퇴했지만 후속 인사가 늦어지면서 재외국민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재무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를 최대 1조 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접종 정책을 전면 재편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보건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안보 공약은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9.11 테러 24주기와 유엔 총회 등으로 인해 맨해튼과 퀸즈를 잇는 이스트리버 교량 및 터널 등에 대한 잠재적 테러 위협 경보를 발령하고 경계 태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조자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조기 석방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빠른 후속 조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미중인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조지아주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인도적 처우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입국한 국민들이 범죄자처럼 연행되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구금된 한국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와 제조업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측과 행정 절차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들을 신속히 귀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을 이용해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절차가 돌연 지연됐습니다. 수갑 착용 문제와 이송 방식 변경 등이 원인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없는 이송을 지시하면서 행정 절차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출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이민법 위반에 반성이나 사과 대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70년 넘게 미국이 한국의 자유를 지켜왔는데 전혀 자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현 장관을 겨냥하면서 자국 기업의 돈이 미국 내 취업 권한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이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다른 지역 공장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지아주 공장은 완전히 멈췄으며 하루 손실액만 약 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된 당시 주미 대사와 애틀랜타 조영사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중 워싱턴 DC 조영사가 급히 애틀랜타로 내려가 현장을 총괄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일 밀집 지역에서 조영사가 잇따라 교체되거나 사퇴했지만 후속 인사가 늦어지면서 재외 국민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당국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 구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미 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미 대사와 애틀랜타 총영사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주미 대사로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부임하지 못했고,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서상표 총영사가 지난 6월 정년 퇴임한 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내 총영사관 9곳 중 뉴욕, LA, 휴스턴, 호놀룰루, 애틀랜타 등 4곳이 수장 부재 상태입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광복절 기념사 발언 논란 끝에 지난 1월 사의를 표한 뒤 7월 귀임했습니다. 전 세계 46개 총영사관 가운데 17곳, 약 37%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정권 교체기의 관행 때문에 대미 외교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대규모 구금 사태처럼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지 총영사가 없으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는 파견된 외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재국의 국가 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사는 자국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외교 사절로 법적 지위를 갖게 돼 주재국에서 국가 원수의 분신으로 활동하고 정부의 입장을 상대국의 최고위층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조현동 대사가 급히 귀임하게 됨에 따라 주미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로 있었지만 최고위급 접근이 어려워 외교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재외동포 밀집 지역에서도 수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위기 대응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는 현장 기업의 편법적 관행 답습과 정부의 암묵적 방임, 무능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비자 관련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하며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E2 비자, H1B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통상 2-3달의 시간이 소요돼 관광 목적 체류만 가능한 무비자, 전제 여행 허가나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 상용 비자인 B1, B2 비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편법적 관행을 반복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이후 별도의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비자 쿼타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 의회를 설득해왔지만 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측의 단속을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패스트트랙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를 7,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립니다. 이에 따라 연내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이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으며 이 소송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첫 주에 구두 변론을 진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관세는 유지됩니다.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차등세율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패스트트랙을 요청하며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는 만약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 판결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행정권 확대에 비판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를 7,500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로 추산하면서 미국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접종 정책을 전면 재편하고 자폐증과 만성질환 종식을 약속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보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보건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에 두 번째 공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도로 작성됐으며 백신 부작용과 자폐증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백신 부작용 조사 체계를 전면 재구성한다며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장관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주장해온 인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백신 음모론자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보고서에는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연구 태스크포스 구성, 초가공식품 정의 마련, 농약 사용 총량 감축 방안, 식품의약품 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 개선과 아동 대상 처방약 사용 실태 조사를 강조하며 미전역 아동의 만성질환을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역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변경이나 입법 계획 없이 공중보건 정책 방향만 바꾸려는 입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 소아과학회 수전 크레슬리 회장은 성명을 통해 보고서에는 총기 폭력이나 환경 유해 물질 등 아동 건강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빠져 있으며 백신 부작용 조사 등으로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정부 예산 삭감 조치와도 모순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 권고에 따라 TV와 SNS, 웹사이트에서의 제약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허위 광고를 게재한 제약사 수백 곳에 경고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의 급격한 변화는 내부 반발과 제도적 공백을 불러왔습니다. 지난달 케네디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수전 모나레지 국장을 전격 해임했고 백신 자문위원 17명 전원을 교체하면서 CDC 내부뿐 아니라 상원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최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 변화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인 48%는 앞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백신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백신에 대한 갈등은 주정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주는 공립학교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뉴욕을 비롯해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서는 연방정부 방침과 별개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백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안보 공약은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기고문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 35%가 미국을 믿지 못할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을 역임한 원로 언론인 게런 엘리엇 하우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동맹인 미국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면서 한국으로서는 김정은을 억제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갈림길에 섰다면서 모든 방향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 35%가 미국을 믿지 못할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전했습니다. 하우스는 자체 핵무장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한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선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연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많은 한국인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우스는 또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맡고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억제에 주력하는 방안이 최근 서울의 한 안보 컨퍼런스에서 논의됐지만 이 같은 방안은 내재적 딜레마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공격에 미국이 대응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미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우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앞으로 10년 안에 핵무기를 60개에서 150개로 늘릴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40개의 핵무기를 만들 원료는 있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어 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우스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에 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핵 위협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적 교훈을 푸틴 대통령과의 협력 과정에서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과 퀸즈리에 있는 이스트리버를 지나는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잠재적인 테러 위협이 있었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24주기와 UN 총회 등으로 인해 테러 위협이 높아지면서 뉴욕시 경찰국은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오늘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이스트리버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시카 티시 NYPD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의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테러 위협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합동 테러 대응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협은 매년 9월 9.11 테러 기념일, UN 총회, 유대교 명절 등이 겹치며 테러 위협 신고가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다만 NYPD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확인된 실제적인 테러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YPD는 선제적으로 경찰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C 국장은 뉴욕주 차원에서 자원을 추가 투입했으며 주요 인프라 구역에서 경찰 인력이 증강된 것이 뚜렷이 느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C 국장은 뉴욕 시민들을 향해 특히 저녁 퇴근길에 교량 및 터널을 지날 때 평소보다 확대 배치된 경찰 인력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매년 9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인프라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욕시는 여전히 안전하고 뉴욕시경이 시민보호 및 경계 태세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만에서 화물선의 컨테이너 수십 개가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항만이 일시적으로 마비됐습니다. 최소 67개 컨테이너가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미시시피호로 롱비치 항만 피어 G 터미널에 정박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항만 당국은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떨어져 나가며 청정 연료 공급용 바지선이 파손됐다며 컨테이너 작업은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며 피어 G 인근 화물 작업은 당분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공습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폴란드가 러시아 군사 자산을 직접 타격하면서 종전 논의가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여러 차례 국경을 넘었고 폴란드군 레이더가 포착한 비행체만 10개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 자산을 공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폴란드 영공 침범은 방어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학생들에게 인터넷이 연결된 랩탑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티모빌, 델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이며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35만 명에게 LTE 인터넷 통신 기능을 내장한 크롬북을 제공합니다. 랩탑은 이번 학기부터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는 학생, 그리고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배포됩니다.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이 랩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일부 뉴욕 부동산 업자들이 맘다니 선거운동본부 측과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욕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 경선 예비선거에서 7월 초에 승리하자 패닉에 빠졌지만 현재 구도로 봤을 때 11월 열릴 시장 본선거에서 그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은 맘다니 선본 측과 접촉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타협을 추진하거나 신속 절차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이나 재산세 개편 등 합의가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